인플레이션이 아직 대형 식품업체의 수익에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미국 포장식품 대기업의 불황기. 수년 동안 영양학자들은 미국인들에게 식료품점의 중앙 통로를 피하고 대신 외곽 진열대에서 카트를 채우라고 조언해 왔습니다. 신선한 육류, 유제품,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슈퍼마켓 벽면을 가득 채우고 캔박스 및 기타 영양가가 낮은 가공식품 패키지는 가운데에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쇼핑객들은 이러한 조언에 귀를 기울였는데 최근 캔 수프 판매는 냉장 포장식품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포장 수프 제조업체들이 다시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열대에 진열된 제품만큼이나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이번 달에 오비랄의 팝콘, 버즈아이 냉동 채소, 덩컨 하인즈, 케이크 믹스 등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카네그런은 최근 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마진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 회사는 5월까지 회계연도에는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통조림 수프, 냉동, 야채, 아침 시리얼을 판매하는 제너럴 밀즈도 비슷한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향신료와 소스를 판매하는 맥코믹 앤 컴퍼니와 잼과 땅콩버터로 잘 알려진 JM 스모커 컴퍼니도 마찬가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나그라의 주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8% 상승한 반면 미국 대기업의 S&P500 지수는 7% 하락했습니다. 제너럴 밀스의 주가는 23% 상승했습니다. 미국 포장식품 기업들에게 지난 10년은 기근과 호황이 반복되는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식당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식료품을 사재기하면서 팬데믹이 끝나기 전 몇 년 동안은 호황을 누렸습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 덕분에 쇼핑객들은 돈이 넘쳐났고 식품 회사들은 할인을 제공하라는 소매 파트너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에 사람들은 다시 외식을 시작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충격이 비용을 상승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빅푸드의 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업계는 최근의 혼란을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선 팬데믹으로 인해 소비자 습관이 변화하여 냉동 및 포장식품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여전히 첫 번째 코로나19 봉쇄 조치 이전보다 집에서 더 많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인 이에 따르면 소비자 4명 중 거의 3명은 냉동 채소와 신선 채소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카테고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화장품이나 가정용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 제품에서 소매업체의 저렴한 자체 상표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프리미엄 식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간의 추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는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식품에 지출할 의향이 있으며 노년층에 비해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거대 식품 기업들은 다양한 제품과 브랜드를 통해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코나그라는 탄수화물 공포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는 소스, 치즈 고기를 넣은 크러스트 없는 피자를 선보였습니다. 비건 파워볼은 아보카도를 좋아하는 요가 애호가들을 위해 맞춤 제작된 것 같습니다. 제너럴 밀즈는 시리얼을 아침 식사 대용이 아닌 방과 후 간식이나 저녁 디저트 대용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원가에 맞춰 가격을 인상하거나 더 빠르게 인상하여 마진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확대할 수 있었지만 가격 인하 없이 더 저렴한 투입물을 활용하는 데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시기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물음표는 높은 가격과 다가오는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기 시작할 수 있는 판매량에 달려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실업률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작은 사치품에 대한 지출도 줄일 것입니다. 한 식품 회사가 경쟁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하면 구시대적인 가격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식품 제조업체들은 평화를 즐길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은 7월 예금 금리를 3.75%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가 여론조사한 경제학자들은 유럽중앙은행이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통화 긴축을 끝내기 전에 5월, 6월, 7월에 금리를 3-4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4월 5일부터 13일까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금 금리는 3.75%로 상승하여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결과는 미국과 스위스의 은행 붕괴 이후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정점에 대한 베팅을 축소해온 투자자들의 기대와 경제학자들의 기대가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주 IMF 중계회의에 참석한 ECB 관리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5월 4일에 차입 비용을 추가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월요일에 발표된 발언에서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 마르틴스 카작스는 속도를 0.25%포인트로 늦추거나 그 2배 규모의 4회 연속 인상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트 국가의 레타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그는 어느 시점에서 금리 인상폭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예를 들어 인상폭은 50bp가 아니라 25bp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5월에 열리는 ECB 이사회 회의에서 이미 더 낮은 단계로 이동해야 할까요?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50bp 인상은 무시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달라고 카작스 총재는 말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에 금융 부문 혼란이 신용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ECB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일요일에 말했습니다. 은행이 너무 많은 신용을 빌려주지 않고 위험을 관리한다면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용을 너무 많이 줄이면 성장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균형이 잘 맞아야 합니다. 라가르드는 월요일 뉴욕에서 열리는 외교관계위원회 연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유로 지역 인플레이션은 올해 상당히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ECB 목표치인 2%의 3배가 넘으며 식품 및 에너지와 같은 변동성 요소를 제거한 핵심 지표는 매달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저 인플레이션은 분기 평균으로 보면 정점을 찍었을지 모르지만 이번 분기에는 여전히 5.5%를 기록할 것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헤드라인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아킴 나겔 분데스방크 총재는 월요일에 방영된 파이오니어 브리핑 팟캐스트에서 여름방학 전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 금리에 대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